네, 안녕하세요. 이슈.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프리안TV, 프리티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을 해주고 또 사랑을 주셔가지고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변에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이슈는요. 언택트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 혹은 섹터가 어디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우리 목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선생님 트렌디하게 이렇게 하셨네요. 선생님 이것도 할수 구독 좋아요요 벌써? 선생님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또 시장에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뭐 카카오 네이버가 엄청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넷플릭스 실적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당 종목들이 미끄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린 그 다음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섹터,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섹터가 어디일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그 비대면 원격 진료 때문에 우리가 뭐 케어랩스든 유비케어든 녹십자 그룹이든 비트컴퓨터든 실전에서 큰 수익을 냈잖아요. 오늘은 영리병원. 영리병원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어? 차차차. 그치, 차병원. 아, 차병원. 선생님, 차병원 말고도 우리나라에 영리병원과 관련된 종목이 있을까요? 상장되어 있는 거는 뭐 갖다 붙이면은 뭐 그냥 바이오 제약은 다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영리병원이라는 게 고급 호텔식 난 병원 같아. 호텔과 병원 케어 그리고 거기에 뭔가 그 서비스가 모든 그 서비스가 그러니까 토탈 케어 같은 거. 건강, 미용, 심지어는 젊어지는 땡기는 거, 뭐, 여러 가지 줄기세포, 이러한 네. 그런 케어들이 다 들어간 그러한 그 영리병원이니까, 진짜 부호들. 부자들을 위한. 뭐, 한 번 케어 받는데 뭐, 1억, 10억, 뭐, 이런 걸 쉽게 쓸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 10년을 젊게 하겠다라든지, 건강을 뭔가, 달라지게 하겠다 하면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몇천억 조 단위 있는 사람이 한 1억 10억을 아깝게 아까하겠냐. 그럴 때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뭐 전 세계 부호들 그런 부호들을 한국에 오게 갖고 토탈 케어 하려면 병원 같지 않아야 돼. 리조트 같아요. 리조트. 그러니까 그러면 영리병원을 하면서 호텔 같은 느낌의 병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는 더 두각을 받을 거다. 우리는 그 중심에 있는 차바이오텍을 파헤쳐보자 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차바이오텍이 이제 차병원이라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 차병원이 지금 이미 영리병원 법만 통과되면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모든 구조를 다 준비해 놨어요. 뭐, 공부했다니까, 차병원이 그 영리병원 세계화 글로벌로, 선생님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차병원 하면 이제 사람들이, 왠지 익숙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부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뭔데? 차병원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길라임 씨로 불렸다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바로 그 병원이죠. 그치, 시크릿 가든. 네, 시크릿 가든. 길라임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왜 시크릿 가든 길라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왜 연결시키는데 차 바이오텍이 나와? 그게 다 차병원에 차바이오텍이 있거든요. 그 차병원 그룹주에 차바이오텍이 상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병원, 줄기세포 병원, 최순실에 연결되어 있는 병원, 그게 바로 차병원이고, 차병원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연결해서 본다면 차바이오텍인 거죠. 그래서 차바이오텍이 도대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여기는 선생님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재밌는 게 또 후계구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치. 그래서 그 후계구도 우리가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기업의 뒷이야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의료 영리화,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거 조사해 봤어? 뭐야? 그 차병원 그 서비스에 시크릿 가든이 있다는 거? 네, 시크릿 가든.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제가 파헤쳐봤습니다. 네, 차병원에는요, 그 다양한 병원들이 있어요. 일단 그 차병원 그룹을 말씀을 드리자면 강남 차병원, 분당 차병원, 일산 차병원, 분당 차여성의원, 대구 차여성병원, 차여성의학연구소 등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차움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치, 차원. 중요한 건 이 차움의원은요, 무지 비싸. 회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선생님? 1인당? 1억 넘어. 1억 7천. 와우. 연회비 뭐래? 450만 원. 와, 대단하다. 1억 7천과 450만 원을 내 피부를, 내 건강을 위해, 나의 안티에이징을 위해 쓸 수 있는 분들이 가는 엄청 초럭셔리한 병원이에요. 근데 제가 웃겼던 게 이 차움의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선생님 뭐라고 쓰는 줄 알아요? 뭐라고 써있어? 모든 여러분에게 열려있다고. 그건 뭡니까? 어떻게 돈이 그런데 다 열려있어?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 병원이 2층부터 공간을 사용하거든요. 2층, 3층, 5층부터 7층까지 쓰는데 그때 당시에 5층에 정말 시크릿 가든이라는 그 존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위층에 사우나가 있고 근데 그 시크릿 가든이 도대체 뭐하는 공간이냐, 운동하는 피트니스냐 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체크를 위해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2층과 3층에 대한 안내도만 있고 5층부터 7층까지는 없어졌더라고요. 그 사태 이후로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일단 차움의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에 그 엮였던 그런 이슈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차병원 그룹의 럭셔리 케어가 집중되어 있는 시스템이 차움의원이고 가장 국내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도 이 부분에선 계속해서 현금 창출이 되는 게 차병원 입장에서는 캐시카우가 되니까. 그치, 거기 가면 고액의 캐시카우야. 그냥 사람이 코디가 딱 붙어서 몸은 가만히 있으면 따라가기만 하면 돼. 어떻게 하세요? 응? 가보셨어요? 한번 가봤어. 선생님 1억 7천 회원가? 아니야. 그것도 종류가 많아. 아, 그래요? 누구랑 가셨는지는 안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프라이버시를 위해. 자, 그러면 선생님 차움의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차바이오텍 하면 사실 선생님께서 시간여행에 대해서 줄기차게 말씀을 하셨던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차병원 그룹 차바이오텍인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차바이오텍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줄기세포 하면 차바이오텍 그래갖고 또 그 불임하면 차병원 그쵸, 차바이오텍. 차병원. 차바이오텍. 근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영리병원 플랫폼. 영리병원 앞서서 플랫폼. 말씀하셨던. 그치. 차바이오텍 차병원이 지금 중동의 카타르, 호주, 일본, 미국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로 벌써 뿌리를 뿌려놨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리병원만 허락이 된다면 나는 서울이나 제주도에 이제 그 뭔가 호텔식 그 휴양병원 비슷하게 해서 고액의,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자기를 변신시키고 가는. 근데 시크릿, 진짜 시크릿 가든이야. 비밀 시크릿하게. 그러면 차병원에서 성형도 되나요? 성형이기보다는 그냥 약간 그거는 미용과 건강을 위한 케어 쪽으로 집중되는 거죠. 그러면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뭔가 그러한 헬스케어 쪽이 개발이 되겠지. 지금은 줄기세포 연결해서 거기 가보면 이제 건강, 미용, 화장품 뭐 여러 가지 이런 건데 거기에 자체적으로 나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이 줄기세포라는 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다양해. 굉장히 다양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뭔가 신체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뭔가 영리병원화해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노후화된 세포를 재생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전문 이후에 다른 내가 어디가 시원치가 않아. 어느 지역에 오면 그걸 재생의학까지도 갈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영리병원만 되면 고액의 뭔가 비용을 지불하면 지금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의 서비스가 그때는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미리 보이지 않게 나는 시크릿 가든에서 벌써 지금 계속 차곡차곡
그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적 한계성이 있으니까 아직은 이거를 대중화시키지 못하고 노출을 안 시킬 뿐이지 이게 현실화됐다 그러면은 상당한 큰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영리병원 우리가 3, 4천 원대 그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 징글징글 언제 가냐 그러는데 요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대면 얘기 나오자마자 또 마스크 그다음에 꿀딱이라든지 그 뚝딱 뚝딱 그렇지 그런 병원 약국 플랫폼의 활용도가 퓨어랩스? 그렇지 이런 것들이 주가를 엄청나게 분출시키잖아. 그러니까 몇 년 고생한 거를 이런 에너지가 터지는 순간에 3개월에서 5개월 만에 10년 에너지가 갑자기 거기서 튀울 수가 있는 게 주시장이거든. 근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몇 가지 장애가 떠올라요. 이게 영리병원을 계속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법률적으로 주기세포 관련해서 이런 우리나라의 법률 같은 문제도 있고. 그렇지. 주기세포 중에서는 이제 그 더 전문의학적으로는 이게 항상 그 성줄기세포, 그러니까 성줄기세포, 아직 그 부분에서의 논쟁들이 무지무지 많아.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면 이거는 뭐 우리 시간이 뭐 한두 시간 돼버리니까 그거는 스톱하고 그거를 넘는 때가 언제일까 할 때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통과가 되는 거. 나는 2025년 안에는 될 것 같아.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에서는 실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벌써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언제냐는 다음 정부가, 지금 한국형 뉴딜, 그린 뉴딜 가잖아. 그리고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으로 가잖아. 5G 되잖아. 이게 스마트 헬스케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영리 병원이다? 병원이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야. 이거를 가장 막는 게 의사들이야. 왜요? 정해도 망하니까. 왜 망해? 주기세포가 없어서? 아니야. 지금 이게 영리병원화 되면 대기업화되고 간단히 얘기해서 그 종합병원 중심으로 지배체제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작은 동네 병원 의사들이 반대한다고요? 그렇지. 대학병원이 아니라? 왜냐면 그쪽은 그쪽대로 잘 되는데 아니, 동네 그러니까 병원은 그쪽들은 대기업화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리병원 되면 삼성그룹 같은 병원이 생기는 거야. 근데 선생님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우리가 보장을 받고 있는데 영리병원화 된다는 건 거의 민영화 된다는 거고 그렇지.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는 건강보험 이상의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지. 사람들이 그거를 찬성할까요? 국민 정서로도? 그 부분에서 영리병원에서의 그 제품에 그러니까 국민적인 일반적인 건강은 건 절대 보험이나 이게 넘을 수가 없어.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근데 고액의 서비스에 갖다 얘기해서 뭔가 일반화되지 않은 서비스 상품이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런 거구나. 성형도 내가 눈이 아파요, 눈이 찔러요 이러면 의료보험이 되는데 그냥 예쁘게 조금 앞트임 뒤트임 하고 싶어요 이러면 건강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지. 일부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민영화 시스템을 해서 뭐 고가로 이렇게 받게 되고 나머지 이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건보 혜택은 유지를 하면서 가겠다. 그렇지. 차병원에 주기세포하고 영리병원 하는 거는 이거는 갖다 해서 일반적인 건강보험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다 그들만의 세상이야. 그렇지. 그들만의 세상이야. 거기는 1억 7천 1년에 얼마씩 모아야 돼? 나는 최고 이제 그게 싸지더라도 그 성형수술은 웬만하면 아낌없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 이러잖아. 저는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래 잘났다. 그게 되면 나는 500에서 3,000 정도의 상품이 다양화될 것 같아. 지금은 완전 초고가 프리미엄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들만 다양화돼서 300에서 3,000이면 난 대중들도 질릴 수 있다는. 근데 사실 전에 그 최순실 사태 이후로 사람들이 차병원, 이 차움 의원에 대해서 인지도가 엄청 높아졌대요. 도대체 뭐길래 대통령이 받아? 그리고 도대체 뭐길래 하면서 옛날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보니까 점점 젊어지고 이뻐지거든. 그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 라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도 이 병원이 비싸고 좀 뭔가
스페셜한 케어를 한다는 걸 인지하게 됐기 때문에 일단 뭐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조금 대중화시키고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조금 더 영역을 넓혀나갈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려고 그러면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체계되어야 단가가 낮추고 대중화가 될 수 있어. 영리병원이 체계화가 되고 법적으로 그렇지. 통과가 되어야. 영리병원이 안 되면 그러면 아예 고액으로 가서 그들만 리그룹밖에 안 가. 근데 선생님 영리병원이라고 하니까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영리병원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병원에 장례식장 있잖아요. 장례식장에 뷔페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다 돈 내고 다른 데로 업체를 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병원에서 나 여기 이게 땡기는 거 뭐 하는 거 그런 거를 외주를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 게 영리병원 시스템인 건가요? 정확하게 찍은 것 같아. 그러니까 병원이 지금 뭐 부가 서비스들은 그러니까 다른 것들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金국민의 건강과 연관되잖아. 영리병원 하면 병원이 별걸 다 해. 별걸 그러니까 병원에서 다양한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 서비스를 영리화시켜서 할 수도 있어. 갖다 얘기해서 당신의 건강을 디자인해 드립니다. 하면서 갖다 얘기해서 뭐 건강 뭐 이게 아니라 다양한 미용 상품이라든지 그러니까 병원 갔는데 갖다 얘기해서 헬스 케어 기구가 막 팔리는 거야. 가서 거꾸리 사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들. 그걸 온몸에 다 뭐 눈, 귀, 코, 뭐 이게 이제 첨단 디지털화돼서 또 연결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병원 내가 삼선 종합병원이야. 근데 거기 계열사가 갖다 얘기해서 미용실 만드는 미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진짜 성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성형 도구에 대한 거, 아니면 무슨 기구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계열사해갖고 상품화 시켜서 종합상사 같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나는 영리병원 시스템이라고. 그 약간 플랫폼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병원이 플랫폼이 되는 거야. 네이버 들어가면 네이버 쇼핑에 내가 원하는 거 상점들이 다 입점해서 있고 그치. 내가 그걸 사듯이 병원에도 가면 그냥 치료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눈이 안 좋아 그럼 이거와 관련된 거 뭐 기구들도 있고 약도 있고 뭐 미용용 뭐 밴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위한 시스템으로 병원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나는 일단 영리병원 되면은 종합병원이 딱 호텔을 영업을 할 것 같아. 병원이. 지금은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호텔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딱 생각나는 게 병원이 화장품 미용을 할 것 같아. 근데 차바이오테 화장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병원은 벌써 그게 구조화가 됐어. 시작만 하면 바로 주기세포 화장품 연결된 뭔가 아니고 주기세포 화장품만 아니라 주기세포 시술도 할 것 같아. 시술은 또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건 굉장히 비싸게 받아 먹을 것 같아. 그런 상품들이 다양화돼 갖고 그러면 내가 호텔에 한 일주일 갔다 오면 그게 뭐 토탈 서비스에서 1억 뭐 숙박비 포함해가지고 다. 뭐 3박 4일 패키지 1억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런 서비스들이 여행도 하면서 휴식도 하면서 아름다워지고 뭔가 케어하면서 시크릿 가든 같이 딱 해놓고 비밀 보장되고. 약간 호캉스의 느낌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호텔 가서 그냥 시원한 데서 좀 쉬고 수영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호캉스처럼 가가지고 이렇게 풀 케어 딱 받고. 그러니까 그렇지. 견적 토탈 케어를 받고 나오는 거야. 견적이라니. 선생님 그러면 이 차바이오텍 그게 차병원의 미래가 의료 명료화를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나가서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고 뭐 조만간 좀 어떤 미래에는 이런 움직임이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선생님이 구상하신 내용이 차병원에는 현재로서는 악재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와서 뭔가를 이런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산에도 차병원이 개원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아시아 허브를 겨냥하면서 일산 차병원 3년 반 만에 오픈을 했는데 이게 잘 좀 효과를 못 보고 있대요. 당연하지. 그리고 4월에 서울 강남에 오픈할 예정이었던 메디칼 호텔 역시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당연하지.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는 어쨌든 죽을 쓰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코로나가 나는 금년에서 내년으로 가면 같이 살자 분위기로 갈 것 같거든, 미국 같이. 코로나랑 같이 살아요? 아, 같이 사는 거야. 감기처럼? 감기처럼. 그냥 이제는 뭐 그러니까 경제 우선주의가 더 강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게 중국 관광객이야. 중국 관광객이 단체 관광객이 오는 순간에 이제 이게 풀리는 거야. 근데 중국 사람들이 차오메오는 어떻게 알아? 왜 몰라? 중국 사람이 실리콘밸리밖에 몰라요. 실리콘밸리 플러스 줄기세포가 더 무섭다는 얘기야. 실리콘밸리는 그냥 이걸 구조화시키는 거잖아. 근데 줄기세포 시술에 의한 미용이나 이거는 얘기가 한 차원이 달라. 돈도 비싸고. 그러면 거기는 대중보다는 거기에 왕홍 수준의 아니면 그 높은 부호들 수준의 에너지가 들어올 텐데 13억 인구에 1억은 올 수 있어. 그러면 중국이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기대하고 있는 중국과의 문호 개방, 뭐 화장품주 이런 게 상승하는 모멘텀 속에 우리는 차병원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치. 나는 그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봐봐. 왜 아시아 허브를 노려갖고 일산 쪽하고 호텔 개념에 왜 디지털 호텔 이 개념이 왜 들어와?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아직까지 뭐 여행이 자유롭지도 않고 코로나 때문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2022년에서 2025년 딱 그거 구간을 잡아. 왜요? 아니 일단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는 다 막힐 것 같고, 금년 말이나 내년 연초부터 서서히 풀리면서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때 나는 여기서 이제 갑자기 시진핑이 한국 오냐가 난 그 기점일 것 같아. 시진핑 와가지고 여기 차움 한번 딱 왔다 가면 대박인데. 그럼 난리 나겠지. 근데 그렇게 차병원에서 디자인은 안 하겠지. 나는 그 부인이 올 것 같아. 그 시진핑이 왜 가? 거기 벌써 디자인에서 부인이 거지. 시진핑도 땡기고 싶을 수 있죠. 그거를 몰래 하시지. 하긴 그러겠다. 너무 좀 읍서된다. 그러니까 부인은 그 유명하시잖아. 그분의 오면 대박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중국 관련 연구하면 우리가 기존으로 머릿속에 있는 화장품, 그 다음에 면세점 뭐 이런 것들만 보잖아. 컨텐츠. 나는 이 차병원 플랫폼의 서비스가 앞으로 중국의 고액 그 자산가들의 그 브랜드가 될 것 같아. 약간 삼성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차병원 이러면 차 이러면 에르메스 등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차병원 갔다 오면 여기서 도장 스탬프 찍어주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 너 느낌. 거기 서비스 받았어? 너 에르메스 버킨 가방 있어? 뭐 이거 비슷하게 된단 말이지. 좋겠다. 제가 선생님 그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의료 민영화 관련해서 또 영리병원 이야기를 살짝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정책이라는 게 좀 추진이 된 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돼야 되는 거야. 네. 그래야 이제 다른 비즈니스 영역에서 민영해서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법적인 단계가 나는 다음 정부 때 다 풀릴 것 같아. 자, 이 법인이 이게 최대 수혜 기업으로 삼성과 차병원 그룹이 꼽혔다라고 하는데, 병원의 부대 사업의 허용 대상을 확대하냐 아니냐라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허용이 되는지, 또 이런 부분이 차병원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앞으로 차병원 그룹의 미래 먹거리 사업과 향후 미래 지도에도 좀 영향을 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첫 번째 1편으로 차병원 그룹, 우리가 언택트 관련 다음 수혜주로 봐야 되는 종목,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꼽아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차병원의 지배구조라든가 또 앞으로 승계 작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넘버 2. 네,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병원에 대한 이야기 2편에서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구독, 좋아요 안 해요, 선생님? 다음에 하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